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밖으로 그림 같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수백 마리의 솥대가 풀을 뜯고 있죠. 처음에 여러분은 와, 정말 아름답다 라며 감탄할 겁니다. 하지만 20분, 30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 소가 그 소 같고 풍경은 지루해집니다. 이제 아무도 창밖을 보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처한 경제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풀밭에 보라색 소가 한 마리 서 있다고 해봅시다. 네, 말 그대로 퍼플 카우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겠죠. 대박이다, 여기 보라색 소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 보라색 소가 주는 충격,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부의 핵심 비밀입니다. 세스 고딘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상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심지어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능력까지 대부분은 누런 소와 같다고요.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하지만 지루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말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투명 인간이 되기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과거에는 공식이 단순했습니다. 평범한 물건을 만들어서 TV 광고나 신문 광고를 때리면 팔렸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돈을 들여 광고하면 소비자가 샀죠. 이걸 TV 산업단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유튜브 광고가 나오면 5초 만에 스킵 버튼을 누르느라 바쁘지 않나요? 이제 소비자는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very good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주 좋다는 건 사실 나쁜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시장에는 아주 좋은 제품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정도로는 누구의 이야깃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한국의 치킨집을 보세요. 다들 맛있습니다. 다들 친절해요. 그래서 다들 망하는 겁니다. 평범함은 이제 생존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스 고딘은 답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리마커블해지는 것입니다. 리마커블하다는 건 단순히 최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야, 이거 봤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힘, 그 예외적이고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만 부의 기회는 열립니다. 예를 들어보죠. 동네 빵집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맛있는 팥빵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요.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장악했습니다. 대신 빵을 샀더니 점주가 타로카드로 점을 봐준다거나 반려견 전용 유기농 케이크만 전문으로 판다면 어떨까요? 맛은 기본이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한 이야깃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색 소입니다. 사람들은 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스펙, 똑같은 상품, 똑같은 마케팅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격 경쟁이라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이기려면 내 살을 깎아먹어야 하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내 물건을 전 국민이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대중은 바쁘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스니저, 즉 재채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주변에 퍼뜨리지 않고는 못 배기는 얼리 어답터들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들은 오타쿠나 찐팬에 가깝습니다. 매운 김치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기계식 키보드 타건음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 소수의 집단을 완전히 매료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업사원이 되어 자발적으로 소문을 내게 만드세요. 대중은 그 오타쿠들의 뒤를 따를 뿐입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마케팅 부서가 포장지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퍼플카우의 시대에는 마케팅이 제품의 탄생 단계부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가격, 서비스 방식 자체가 이미 마케팅이어야 합니다. 애플의 디자인을 보세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를 보세요. 기능이 곧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리마커블한 시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건 너무 이상해. 누가 그런 걸 사? 라는 비난을 듣게 되죠. 기억하세요. 비난받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비판은 여러분이 돋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는 이미 사양 산업에 있는데요. 라고요. 오히려 좋습니다. 모든 것이 지루해진 시장일수록 작은 혁신이 거대한 파도를 만듭니다. 소금, 물, 엘리베이터 같은 지루한 아이템에서도 명품이 탄생합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보세요.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담긴 소금이죠. 지루한 시장일수록 보라색 소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정반대, 가장 위험해 보이는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그 위험해 보이는 곳에 부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욕먹을 각오로 파격적인 제안을 던져보세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보라색 소를 만들려다 보면 여러 번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살다가 서서히 말라 죽는 것보다는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서 결국 터뜨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실패는 프로젝트의 실패일 뿐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만 개의 카페를 보세요. 수만 개의 카페 중에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나 블루보틀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맛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경험,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 즉 리마커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보고서,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 이 요소가 있나요? 보라색 소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측정 가능성입니다.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안 통하는지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과거의 광고는 효과 측정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클릭수, 체류 시간, 재구매율 모든 것이 보입니다. 리마커블한 시도를 하고 반응을 측정하고 아니면 빨리 바꾸세요. 이것이 린한 부자의 방식입니다. 한번 보라색 소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보라색 소도 계속 보면 그냥 소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의 안주에서 젖을 짜내려고만 밀킹하면 망합니다. 새로운 보라색 소를 계속해서 잉태해야 합니다. 부자는 멈추지 않는 혁신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작은 가게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꿔보세요. 명함 재질을 특이하게 바꾸거나, 이메일 서명을 재미있게 바꾸거나, 인사말을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라고 반응한다면 성공입니다. 그 작은 어가 모여 거대한 팬덤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산자가 되기 전에 먼저 훌륭한 스니저가 되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독특한 제품을 찾아 써보고 주변에 알려보세요.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 그것이 부자의 눈입니다.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 조심하세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아이디어는 둥글둥글해지고 결국 평범해집니다. 뾰족한 아이디어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다수결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직관과 데이터를 믿고 뾰족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좁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틈새, 니치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전체를 위한 제품은 아무도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왼손잡이용 골프 장갑, 고양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새벽 3시에만 배달되는 야식. 이렇게 구체적이고 좁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이 되세요. 거기서부터 확장이 시작됩니다. 보라색 소를 발견하려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저 가게는 줄을 설까? 왜 저 유튜버는 떡상했을까? 그냥 운이 좋았겠지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리마커블한 요소를 분석하세요. 분석하고 벤치마킹하고 비틀어 보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으로요. 우리 회사는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답니다. 같은 말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30분 내 배달 안 되면 공짜 같은 강력하고 구체적인 약속, 전파 가능한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매출을 만듭니다. 한국이 낳은 보라색 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기억하시죠? 멋지고 잘생긴 아이돌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B급 감성, 우스꽝스러운 말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멋있는 척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여러분의 강남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오히려 제약 조건이 창의성을 만듭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 바르는 마케팅은 대기업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핍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결핍이 바로 보라색 물감입니다. 시장에서 리더가 아닌 모든 기업은 추격자입니다. 추격자가 리더를 따라하면 영원히 2등입니다. 리더가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1등이 하지 않는 것, 1등이 할 수 없는 것, 1등이 무시하는 것을 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무기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준비되면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슬프더라도 보라색 점 하나라도 찍어보세요. 블로그 글 하나를 쓰더라도 제목을 리마커블하게 바꿔보세요. 작은 시도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부자가 되려면 지루함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행의 꾸준함을 말하는 것이지 결과물의 평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꾸준히 하되 매일 다르게 시도해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붕어빵을 굽는 게 아니라 오늘은 슈크림, 내일은 피자 붕어빵을 시도하는 꾸준함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방식의 디자인입니다. 다이슨 청소기를 보세요. 먼지 봉투를 없앤 디자인이 혁신이었습니다. 불편함을 해결하는 독특한 방식, 그것이 진정한 디자인이고 마케팅입니다. 소비자의 불편함 속에 부의 씨앗이 있습니다. 리마커블함의 끝은 진정성입니다. 튀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면 요즘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매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에 진심을 담으세요. 진짜 배기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보라색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칠한 겁니까? 기억하세요. 스타벅스도 처음엔 시애틀의 작은 콩가게였습니다. 나이키도 트럭에서 신발을 팔던 보따리상이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업은 작은 틈새, 작은 오타쿠 집단에서 시작된 보라색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작고 초라한 시작이 미래의 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자영업자가 아니라고요? 회사원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상품입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는 직원은 대체 가능합니다. 상사가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들고 가세요. 튀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걸 두려워 마세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연봉을 올리고 승진을 앞당깁니다. 오늘부터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이름하여 퍼플카우 노트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세상의 특이한 점을 찾아 적으세요. 그리고 나의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이 습관이 1년만 쌓이면 여러분은 남들과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갖게 됩니다. 부자는 시야가 다른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게 두세요. 여러분의 제품을 비난하게 두세요. 그건 여러분이 색깔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즐기세요. 불호가 있어야 극호, 팬덤이 생깁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오늘의 보라색 소가 내일은 누런 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피곤한가요? 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주하는 순간 잡아먹힙니다. 마케팅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 과거의 데이터를 맹신하지 마세요. 그들은 과거를 분석할 뿐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직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찌릿한 느낌을 믿으세요. 혁신은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의 돌연변이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안전하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살아가며 평범한 결과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비웃음을 견디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라색 소가 되어 압도적인 부를 거머쥘 것인가? 여러분 안에는 이미 보라색 소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압박과 교육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 소를 억누르고 누런 페인트를 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페인트를 벗겨내세요. 여러분만의 독창성, 그 미친 끼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리마커블한 인생을 사세요. 남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영감을 받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세스 모딘이 퍼플카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걸작으로 만들어라.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끄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리마커블한 행동은 무엇인가? 거절당할까봐 미뤄뒀던 전화를 걸거나 남들이 안 된다고 했던 기획안을 다시 꺼내세요. 행동만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평범함은 죄악이다. 둘째, 모든 일을 만족시키지 말고 오타쿠를 공략하라. 셋째,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하니 튀는 것을 두려워 마라.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겨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마인드를 가진 겁니다. 세상은 넓고 보여줄 것은 많습니다. 이제 누런 솥대 틈에서 나와 여러분만의 무대를 만드세요.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같은 보라색 소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야성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떨림을 잊지 마세요. 부는 그 떨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 혹은 가게 문을 열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오늘 누런 소인가? 보라색 소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10년 후의 통장 잔고를 바꿀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흔들고 균열을 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자에게 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기꺼이 2단아가 되십시오. 누가 뭐래도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유별남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다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루하면 죽고 튀어야 산다. 이것이 퍼플카우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비즈니스와 인생에 보라색을 입히십시오. 더 이상 누론소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남들과 다른 부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리마커블한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